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굽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 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생각 없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2년 7개월 함께한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죠? 제가 오늘 국회에 오느라고요. 별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도를 전제로 하면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단도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도 자리 지키겠다 연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지금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두어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고, 송미령 농림장관도 찬반 묻는 자리 아니어서 표시 안 했다고 인터뷰했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늦게 도착해서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는데 총리 계속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은 반대랑 다른 거죠? 그분들도 전부 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굽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즉 총리의 주장은 계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게 아니라 계엄을 막기 위해 개최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흠결을 없애기 위한 거라면 훨씬 더 실체적이나 실제적으로 그 일반 국무회의와 유사한 그런 체제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가 걱정하면서 모여서 전부 다 그 반대 의견을 얘기했고요.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님 앞에서 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이거를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리,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죠? 저는 심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심의사항 맞죠? 네, 맞습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그거는 그러한 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선 연락을 하고 오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다. 총리, 빨리. 국무총리 구성원 숫자가 21명입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11명이고요. 이 11명을 맞추려고 장관들 다 모이기까지 기다리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20분 늦어졌습니다. 이거 이상민 장관이 진술한 겁니다. 아닙니까? 네, 좀 늦어졌습니다만 정확히 20분인지는. 아니, 계엄을 막기 위한 거면 왜 11명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장관들 기다리고 채워지자마자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실체적 이런 절차적인 이런 거를 미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는 오히려 그거보다 대통령께 분명한 좀 하나의 설득과 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국무회의 계엄 막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 헌법상, 법률상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에서 절차적 요건 충족시키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 자, 계엄 반대했는데 계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야죠. 아니면 국민들한테 알리던가.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나와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법무장관만큼은 발동 요건 불비, 국회 제한 불가 이런 이유를 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즉시 대통령한테 사표라도 써서 저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고 대통령 보좌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다른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계엄 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저만 하고 했어야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단 한 명한테는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 그리고- 들어가시고 송미령 장관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3명만 팔다리 걷었다 나갔어도 계엄 선포 안 됐어요. 그 3명이 없습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님. 네. 뉴스원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은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들어넣어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2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네.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분까지 기억할 경황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황스러워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2, 3분 동안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장관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성길 장관, 6분이라니까 더 길다고 했는데 2, 3분 아닙니까? 2, 3분 아니에요, 2, 3분. 지금 2, 3분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무슨 얘기가 더 길어요? 자,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성관이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 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의 위법입니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전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 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국무원님들 그 핸드폰에 계엄령 선포하는 거 그냥 앉아서 보고들 계셨어요. 달려가서 기자회견장 쫓아가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배짱도 없어요. 그 정도 배짱도 없습니까?